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이슈를 가지고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핵 재배치와 핵 공유, 국제정세 판 없는다. 우리 한국에 정말 마지막 기회가 온 건 아닌가. 우리 준비해야 된다. 라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핵 공유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번에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이 보도를 먼저 해드렸더니 미 국무부에서 뭐 이런 게 이제 확산되니까 미 국무부에서 핵 공유할 계획 없다 이렇게 밝혔죠. 당연히 없죠. 미 국무부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미 의회, 그것도 야당인 공화당에서 나온 주장이기 때문에 미 국무부는 당연히 우리는 계획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미 공화당에서는 법안으로 이걸 지금 바꾸려 하고 있어요. 바뀌면은 국무부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가 주한미군 핵 재배치 그리고 전술 핵 공유 추진하기로 선언했습니다. 5월 29일 날 로저 워커 상원 의원이 보고서를 냈는데 한 50페이지쯤 되는 보고서예요. 지금은 이 전 세계 안보 상황 쭉 하면서 우리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을 추려보면 우리는 전쟁에 대비함으로써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향후 5에서 7년간 국방 예산을 GDP 대비 5%로 상향하고 당장 내년 국방 예산부터 550억 달러 더 늘려야 한다. 이런 돈을 무제한 지출하자는 것이 아니다. 세계대전을 막기 위한 단기 지출을 늘리자는 말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은 무기 거래를 확대하고 제재를 회피하며 국제적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다. 지금 이러한 위협들을 대화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억제력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전력을 강화하고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 일본, 호주 등 영내 국가들과 핵 공유 협정 등을 모색해야 한다. 라고 보고서를 내고 이것을 법안으로 상정하겠다고 했어요. 자, 미국은 예산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되는 게 아니고 회계연도, 그래서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9월 30일까지예요. 9월 30일까지. 그래서 내년도 2025 회계연도 예산은 올해 2024년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들어가 있는 국방수권법이 지금은 양당 간에 합의가 돼 있어요. 여기에 개정안을 내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저 워커 상원의원이면서 공화당 군사위원회 간사는 바로 내년부터 이거 추진하자. 법으로서 강제하자.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러시아 등과 전쟁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 전쟁을 억제하려면 미국이 세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GDP 대비 한 3.5% 조금 넘게 국방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거 부족하다. 그래서 그걸 5%로 늘리자. 그리고 당장 지금 국방수권법에 내년도 예산 양당 간에 합의가 되어 있지만 그걸 당장 더 550억 달러 더 늘리자. 그러니까 한 70조 원 더 늘리자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것도 부족하니까 동맹국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주한미군 강화하고 훈련도 강화하고 거기다가 전술핵도 배치하고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뭐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하고 핵 공유하고 있듯이 지금 한국, 일본, 호주 이 아시아 국가들의 동맹국들하고도 핵 공유 이거 모색해야 된다. 그거를 내년부터 바로 하자라는 게 이 로저 워커 상원 공화당 간사의 주장이고 그걸 이제 법안으로 상정하겠다. 개정안을 내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뭐 그냥 뭐 쩌리 아주 그런 그 초선 뭐 이런 의원 같으면 뭐 그냥 소수 의견이거나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중진이에요. 하원 7선, 상원 3선, 토탈 10선을 한 공화당의 실력자입니다. 핵 정책 수정 한 이 워커 의원은 미시시피주의 상원 의원인데 94년 미시시피 제1구 연방 하원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서 7선하고 2008년 보궐선거로 상원에 입성했고 3선에 성공한 공화당 내 대표적 매파입니다.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 상원 상무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로 활동 중입니다. 자, 군사위원회 간사가 이 주장을 했어요. 그럼 여기만 이 주장했냐? 아니에요. 공화당의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도 비슷한 주장을 또 합니다. 짐 리시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데요. 5월 15일 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확장 억제가 특히 약하다. 유럽은 확장 억제가 잘 되어 있는데 아시아 지역은 핵우산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거죠. 유럽에서와 달리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무기를 모두 철수시켰다. 그래서 영내 동맹들은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핵무기 수백 기를 가진 북한의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동맹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이 전구에 배치하는 다양한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핵무기를 이 북한의 위협을 우려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한국하고 일본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고 그리고 다양한 옵션이니까 다시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 옵션, 그러니까 핵 공유 또는 뭐 일각에서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핵 개발 이런 것까지도 모색해야 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공화당 내에서 당론으로 지금 기류가 모여지고 있다. 그러면 혹시나 이게 국방수권법으로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이 공화당 출신으로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때는 이제 확 밀어붙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올해부터 바로 그냥 들어가자. 지금 이건 겁니다. 자, 그러면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또 핵공유 현실화되면 어떤 무기가 오나? 그냥 뭐 B-61-12 이 핵폭탄이 당연히 오게 되겠죠. 지금 네덜란드가 F-16을 퇴역시키고 F-35로 교체를 했죠. 그러면서 6월 1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저께부터 6월 1일부터 F-35에 핵무기 탑재 임무를 부여했어요. 5월 31일까지는 네덜란드도 F-16이 그 핵무기 탑재 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6월 1일부로 교체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네덜란드 공군의 이 F-35가 핵폭격 임무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이 F-35는 이 B-61-12 이 전술 핵폭탄 탑재 능력이 F-35는 다 있죠. 자, 이건 F-15, F-16, F-35에 탑재가 가능한 폭탄인데 0.5에서 50킬로톤으로 이번 임무는 0.5킬로톤이야. 이번 임무는 50킬로톤이야. 좀 센 거 해. 이런 식으로 위력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연신관을 사용해서 표면을 뚫고 들어가서 지하에서 터집니다. 그리고는 지하에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면서 지하에 지진을 일으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지하에 있는 벙커, 김정은의 핵 벙커라든지 아니면 지휘시설, 김정은의 피신시설 이런 거 그냥 내려 앉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장에서 죽여버리는 이런 전술 핵폭탄이에요. 그리고 F-35는 스텔스죠. 그러니까 이 전술 핵폭탄이 배치가 되면 과거에 지금까지 유럽에서 핵공유됐던 F-16에다가 싣고 가서 터뜨리는 거 F-16은 스텔스가 아니죠. 그래서 가다가 격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뭐 격추 안 되고 그냥 가서 그냥 바로 꽂아버리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굉장한 억제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배치하냐?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네덜란드다, 이탈리아다, 튀르키예다 다 튀르키예는 튀르키예 영토 내에만 있다 뿐이지 사실은 튀르키예는 공유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미국이 씁니다. 나머지 네 나라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 미군이 같이 씁니다. 그 기지에. 그래서 우리 군산기지 미 공군 18전투비행단이 운영하고 있는 군산기지에 우리 한국 공군 한 개의 비행대대가 가 있습니다. 같이 써요. 군산기지를. 그래서 그 군산기지에 전술핵 폭탄이 배치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 군산기지에 우리 한 개의 대대가 가 있는데 20대가 가 있죠. F-16이. 그걸 지금 F-35 추가 20대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걸 청주기지에 F-35 60대 다 할 게 아니라 군산기지에 지금 F-16을 새로 구매하게 되는 F-35 20대를 군산기지로 보내자. 그래서 거기에서 미군과 함께 F-35 쓰고 자 우리도 F-35 군산기지 갖고 오니까 니들도 군산기지에는 이 F-16들 F-35로 교체해. 그래서 우리 군산기지는 한미 공이 F-35만 쓰자. 자 이렇게 하면 미국도 F-35로 조기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도 군산기지에서 미국과 같이 핵무기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군산기지가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20대 추가 구매한 F-35를 군산기지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 그리고 또 지금 조지 워싱턴 항모가 7함대 전진 배치 항공모함으로 오죠. 로널드 레이건 항모하고 이제 교대를 하게 될 텐데 앞으로 한 8년 정도 이 7함대에서 작전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조지 워싱턴 항모에 F-35C가 탑재가 되죠. 그래서 이거 개조하고 다 왔습니다. 그러면 조지 워싱턴 항모에 이 핵탄두를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조지 워싱턴 항모가 움직일 때마다 핵무기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겁니다. 물론 핵잠수함이 물 밑에서 바닷속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건 안 보이니까 현시 효과가 없죠. 그러나 항모는 부산항으로 들어왔다가 또 뭐 동해로 갔다가 다 공개하고 다니니까 현시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핵무기가 쓱 북한 쪽으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모도 F-35C를 통해서 B-61-12 핵폭탄을 장착하고 주변 초계를 강화하면 이 북한에 대한 억제력, 확장 억제가 구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LRHW, 그러니까 Long Range Hypersonic, 그러니까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입니다. 바로 다크이글 미사일인데 이 다크이글 미사일에 지금 핵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미 의회 조사국이 올해 2월 9일 날, 24년 2월 9일 날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아니 주변국들, 우리 적성 국가들은 극초음속 무기에다가 전부 다 핵탄두 다 장착하는데 우리만 왜 안 하냐, 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무기들이 핵탄두로 무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의 극초음속 무기 대부분은 핵무기 탑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극초음속 무기는 중국, 러시아 무기보다 더 높은 정밀도가 요구될 수밖에 없고 기술적으로도 개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자, 러시아와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에 핵탄두를 장착합니다. 핵은 워낙 세니까 대충 맞아도 되죠. 그래서 아주 높은 정밀도가 필요 없어요. 근데 미국은 굳이 여기다가 바이든 정부가 우리는 너무나 강력한 무기 여기에다가 핵탄두 안 실을 거야. 그럼 핵탄두 안 싣고 이거 가지고 어떤 그 강력한 효과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정밀하게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유도장치 뭐 등등 해서 비용이 많이 들죠. 그리고 개발이 어렵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니 적들이 하는데 우리 왜 안 하냐? 라고 의회 조사국이 보고를 했고 바이든은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정권 교체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상태에서 어떤 참수작전 옵션을 가질 수 있냐? 핵 참수작전 옵션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참수작전 해서 지금 특수작전 헬기 20대 뭐 구매한다 뭐 이런 거 하지만 그렇게 해서 특전사 1000명 평양에 들어가서 얼마나 생존해서 나올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F-35 한 대 딱 보내면 끝나는 겁니다. 밤에. 그러면 김정은이 평양에 이렇게 기쁨조들하고 술 마시고 부적절한 짓 하고 놀고 있다가 그냥 한 방 꽂히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지난주처럼 18발 한꺼번에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 쏘면서 이거 핵이야. 이거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군이 명확하게 그들이 타겟이야 라고 하고 쏘는 이런 무력 시위 하면 우리도 F-35 빡 띄우면서 야, 우리 핵탄두 실었거든? 어느 날 밤에 너 머리 위에 꽂힌다 라고 한다면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국민 100만 명의 생명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지 생명이 중요하겠습니까?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확실한 억제력이 생기는 거다. 자, 이런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다크이글이나 특히 이 다크이글 같은 경우에 이 군산기지에 배치가 되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과거 냉전시대 때 이 퍼싱2 미사일입니다. 미국이 독일에 퍼싱2 미사일을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퍼싱2 미사일 사거리가 2000km인데 모스크바가 타격권에 들어오는 거죠. 핵무기를 모스크바로 바로 그냥 때릴 수 있는. 근데 이 퍼싱2 미사일 속도가 빠르니까 그때만 해도 MD 이런 거 잘 안 되던 시절이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련이 화들짝 놀라서 잠깐 이렇게 해서 INF 중거리 핵전력을 가지지 말자 하는 INF를 체결하기에 먼저 나선 거예요. 또 이 다크이글을 여기다가 군산에 배치하자. 그러면 다크이글 같은 경우에 사거리가 2700km 그리고 아주 정밀하죠. 그러면서 퍼싱2처럼 엄청나게 강한 이런 위력을 할 필요도 없죠. 정밀하니까 완전히 그냥 이 핵심 지역만 딱
때릴 수 있는 0.5킬로톤 이렇게도 공격할 수 있죠. 세팅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서 속도가 마하 17에 달합니다. 그러면서 변칙 기동을 합니다. 여객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속도가 마하 17이나 빠르니까 군산에서 베이징까지 3분이면 날아가요. 이거는 뭐 경보하고 뭐 피하고 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핵무기를 배치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완전히 불감청 고소원이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자 여기 다크이글 배치하고 거기다 핵무기 장착하세요.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닌가요? 라고만 해주면 미국 입장에서 너무 좋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이 너무 사랑스럽죠? 그런 사랑스러운 데다가 방위비분담금 5조 원내, 6조 원내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렇게 미국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면서 우리도 이익을 얻어내야 되죠. 그냥 야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야. 북한이 핵을 저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야. 이런 소리 하면서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상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북한에 빌빌거리고 북한이 똥을 날려보내도 아무 말도 못하고 뭐 이러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미국에 해보자. 그래서 이 미국 정치권이 열어준 마지막 기회다. 미국 정부가 열어주는 게 아니죠. 왜? 지금 정부는 미 국무부에서 우리는 핵 공유할 생각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죠. 그러면 미 정치권이 열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이 공화당이 기르니까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면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익을 주니까 방위비 분담금 5조 원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당장 협상 준비에 나서야 됩니다. 왜? 10월, 11월에 합참의장 간의 회의 MCM 그리고 국방장관 간의 회의인 SCM이 열리죠. 이 회의를 할 때 뭐 그냥 야 오늘 만나서 오늘 우리 무슨 이야기 할까요? 하겠습니까? 사전에 전부 실무 그룹들이 다 조율 다 해놓고 이때는 그냥 합의만 하고 도장만 찍는 사인만 하는 이거 요식행위 아닙니까? 그러니 그 합의를 사전에 해놓으려고 하면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지시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국방TV를 보시는 많은 우리 구독자 팬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 제발 신인균의 국방TV 좀 봐라 라고 하시는 댓글들 많이 적으세요. 진짜예요. 좀 제발 좀 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볼 시간이 없다면 부하들에게 시키세요. 야 정리해서 5줄로 요약해서 갖고 와봐. 신인균의 국방TV 매일 안보 이야기를 매일 하니까 5줄로 요약해서 갖고 와. 내가 뭐 그거 볼 시간 없으니까 25분씩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아니 부하들에게 시키면 5줄 요약 누구든지 해오죠. 청와대 안보실이 있는데 대통령실에 안보실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 이 심층 분석 5줄 요약 미국과 핵 공유 사전 준비하라. 올해 SCM에서 합의 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라 라고 신인균이가 이야기하더라. 그래? 그럼 SCM 또 핵 공유 뭐야? 신인균이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면은 25분짜리 20분짜리 이 방송 안 보고도 알 수 있죠. 그거를 좀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된다면 정말 지금 뭐 지지도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는 정부인데 이런 식으로 와 우리 대한민국 이제 살 수 있겠구나. 정말 안전할 수 있겠구나 하면 경제적으로 투자가 많이 들어오죠. 안심하니까. 그러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그래 바로 이게 내가 원하던 보수정부였어. 내가 원하던 애국정부였어. 우리 이런 거 원하고 찍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친중으로 막 돌아서고 이런 거 원하고 찍었던 거 아니죠. 제발 이런 선제적인 안보 정책을 구현하는 이런 정부가 돼주시길 바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미국의 기류를 빨리 캐치하고 또 저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의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야 이거 진짜구나 해서 미리 준비해 나가는 그래서 주변국에서 야 한국 지금 뭐 하는 거야 핵 배치를 해? 하는 비난을 좀 받더라도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보장과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그 스타트를 좀 미리 좀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